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차기 대선 못 나가고 민주당 434억 토해내야 되는 그 사건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야, 이거는 진짜 2심, 3심 가가지고 뭐 형을 깎아줄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벌금 200, 300 이러면은 아 그래 뭐 이것 가지고 뭐 직을 날리기는 좀 뭐하지 하면서 깎아줄 여지라도 있는데 이렇게 형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면은 이건 형을 깎아주기도 어려워요. 완전히 무죄하지 않으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이거 뭐 이 형도 약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위진교사 판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센 판결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나실 텐데 이렇게 판결이 나고 이렇게 양형이 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바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건 다시 한번 환기를 해드리면은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제기되니까 이 대표가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었죠.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박근혜 국토부가 이거 용도 변경 압박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의무조항이 있었다고요. 지금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고 박근혜 국토부가 당시에 용도 변경을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요지였거든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자, 재판부가 단지 이 압박이 있었다 없었다만 본 게 아니라 그때 재판부가 진짜 대단한 게 이 용도 변경 과정을 하나하나 봤어요. 근데 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선거법 재판부는 김인섭 그리고 뭐 김인섭의 뭐 무슨 특수관계 김인석 정진석 이재명의 특수관계 이거는 하나도 거론을 안 했고요. 단지 뭐만 봤냐면은 용도 변경 과정만 봤습니다. 그 과정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그때 그 판결문이 이제 133조 가까이 되는데 판결문을 참 잘 썼어요. 제가 이제 그 한번 칼럼도 썼었는데 133쪽 중에서 이 김문기 몰랐다. 세간의 화제가 됐던 김문기 몰랐다는 사실 5쪽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 용도 변경 과정. 이게 왜 거짓말인가? 그거에 대한 할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직접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자, 그때 그 판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때 이제 이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허위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국토부의 요구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근거가 뭐냐면은 자 용도 변경 과정을 하나하나 따졌어요. 자 2015년도에 백현동 부지가 준주거로 변경을 될 때까지 실제로 이 의무조항에 따라서 이 부지 매입을 진행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있고 의무조항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건 맞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토부가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협조 요청 공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아 이렇게 공문이 여러 차례 왔는데 이게 압박 아닙니까? 압박이나 협박이나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부가 명확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협조 요청 공문 보낸 건 맞는데 거기에 용도지역 뭐에서 뭐로 변경하라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단계에서 4단계로 용도 변경한 거는 국토부가 한 게 아니라 니네가 한 거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의무조항 같은 경우에도 다 국토부가 이게 용도 변경이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 변경이 아니라 이건 지자체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회신 공문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선거법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김인섭이 돈을 받았고 뭐 구치소 찾아가서 면회를 했고 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기소된 범위가 아니거든요. 자, 판사들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판사들은 차려준 밥상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차려진 밥상을 두고 이게 맛이 있네 없네, 반찬이 있네 없네, 이것만 평가를 해요. 자기가 직접 밥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기소한 범위가 자, 이거에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감 발언이 허위다.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압박은 없었고 직무유기 협박 없었다. 라고 그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름 이 재판부는 이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했어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다. 라고 이 선거법 재판부가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 이번에 지금 확정된 김인섭 씨 판결이 선거법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거짓말의 배경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용도 변경이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용도 변경이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김인섭의 청탁과 로비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나와서 사실은 그 김인섭이 청탁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완전히 엉뚱한데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꺼낸 게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그리고 직무유기 협박 이거였다니까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왜 A가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이거를 지금 갖고 따지는데 A가 안 때렸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B가 때렸고요. 이게 B가 안 때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C가 협박을 했어요 라고 완전히 차원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박근혜 국토부 압박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지금 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성남시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를 지금 궁금해하는 게 지금 유권자의 관심사항인데 완전히 다른 주제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박근혜 국토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이 다 박근혜 국토부가 압박했다. 그렇게 난 거잖아요. 이게 아주 비열하고 정말 야비한 수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혹에 관심, 비리 의혹에 관심을 받는 그런 주제에서 이거를 완전히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거법 재판부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해서 지금 겨우 실형 선고하려다가 집행유예로 깎은 거예요. 그 집행유예를 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선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당선되지 않았다라는 거, 대선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양형에 고려할 요소도 아니에요. 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고려를 안 했으면은 실형 선고를 했을 정도로 이 거짓말의 질이 나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김인섭 판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박근혜 국토부를 느닷없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 이심 가면은 지금 이제 위증교사도 무죄 났으니까 엄청 선거법 판결 뒤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별짓 다 하고 있죠. 당장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아니 이거 진짜 정말 보다 근거 법률을 없애버리는 법 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 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정안 지금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한다고 그래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내겠어요? 위헌법률 심판 내면은 만약에 법원을 이걸 받아들여서 헌지에 올리게 되면은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시간 끌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별수를 다 쓸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김인섭 판결이 났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백그라운드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지금 김인섭 판결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린 배경이 있고 이렇게 구린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오늘의 김인섭 판결인 겁니다.
아, 진짜 정말, 장채님, 장채님도 아이디어하고 딱 맞는 말씀이네요. 위증교사 무죄가 확정되면은 이 나라는 범죄도 주체입니다. 마동석도 못 막, 이거 진짜 정말 찰떡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위증교사 무죄가 이대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들 철판나는 거예요. 없는 증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없는 사실관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변론일지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사를 해도 직접 증언 전날에 이런 취지로 증언해 주라라고 전화 안 하면은 위증교사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변호사들이 원하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위증교사 무죄를 정당화하는, 그래도 위증교사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아마도 이 판결이 활용이 될 겁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 자, 그렇게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위증교사, 제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너무 흥분하고 정말 말이 안 나와서 어버버를 하고 싶은데 그 대신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참고 참아서 진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판사면 다냐, 그 얘기도 정말 하고 싶네, 지금 와서는. 아니, 판사면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다 써도 되느냐, 그 얘기까지 정말 첨가해서 진짜 하고 싶고요. 정말 이런 종복정님 말씀대로 한국에선 사람 탓은 판사가 판결하면 안 되고 AI 판사가 답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저도 새삼 듭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겠어요? 위증의 배경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위증을 했는데 시킨 사람은 무죄라고.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김인섭 씨 판결이 이 백현동 배임 판결,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갖는 의미까지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진짜 선거법 판결 정말 하루속히 빨리 잘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사법적인 혼란이 수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 아마 선거법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결과가 거꾸로 돼서 만약에 선거법이 무죄나 아니면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고, 그리고 위증교사가 유죄로 나잖아요. 그러면 위증교사 얼마든지 막 끌려고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근데 위증교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재판기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거법은 어때요? 재판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이 있고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입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633. 아파트 대신에 633. 우리 지금 캠페인송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렇게 판결 기한이 있는 선거법 사건이 이 법정 지금 상실형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법정 기한을 지켜서 재판을 하라고 우리가 여론의 압박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나마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선거사범 법정 기한 지키기로 그렇게 대법원 차원에서도 지침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다가 무슨 재판 개입이니 뭐니 또 헛소리하는 그런 데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선거법의 재판 기한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또 다른 선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하기 전에 앞선 선거에서 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 만약에 선거법으로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기한대로 판결이 났으면은 2023년 9월까지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총선 못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2023년 9월까지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이번에 4월 총선이 있었잖아요. 거기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 혼란도 지금 없었어요. 선거법의 법정 기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앞서서 강교태 부장판사가 그렇게 2년 가까이를 갖다가 2주에 한 번씩 재판하면서 미루고 그러다가 지금 이날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선거법 판결이 예정대로 났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피선거권이 상실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뭐 들리더라고요. 강교태 부장판사도 유죄의 심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판결하기 싫어서 미룬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사실 강교태 부장판사도 굉장히 재판을 천천히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중간에 엄청 재판 많이 빠졌잖아요. 자기가 뭐 단식한다고 빠지고 뭐 코로나라고 빠지고 또 뭐 피습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잖아요. 또 선거 유세한다고 또 빠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선거법 재판만 두고 보자면은 딱 그거예요. 뭐 피하려다 못 만난다. 차라리 강교태 부장한테 받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거법 재판은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결론이 난 사건이었습니다.